자, 이번 시간에 인건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 이제 인건비가 나가면 이제 두 가지를 처리해야 돼요. 하나는 국세청에 국세청에다가 인건비 관련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4대 보험 문제가 나와요. 4대 보험. 자, 그래서 관련된 인건비를 공단에 또 신고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먼저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 자, 인건비는 나눠보면 급여하고 이제 잡급이라 그러죠. 잡급보다 이렇게 크게 구별이 돼요. 급여랑 잡급. 자, 급여는 정식 직원이죠. 정식 직원. 그리고 이제 잡급은 이제 일용직이라고 해도 일용직. 자, 그래서 당해 이제 거래처가 급여와 잡급이 나갈 때, 인건비가 나갈 때, 자, 먼저 국세청에 급여 관련 내용을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도 이행상황신고서 신고서를 매달 또는 반기별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자, 급여랑 작급에 대해서. 자, 이행상황신고서는 기본적으로 몇 월 달에 몇 명이 총 인건비가 얼마나 갔나 그 내용만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 소득이죠. 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소득이 돼. 그래서 우리 세법에 보면 자, 원천징수라는 게 있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자, 그때 원천징수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다 보고를 하는 거고, 그러면 거래 상대방이 그 소득을 받아간 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는 게 자, 지급조서 제출이다. 지급조서. 자, 그래서 지급조서는 원래 예전에는 매년 2월 말, 지금은 이제 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데 원래는 다음 년도 3월 10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그 지급조서가 보면 연말정산 서류다. 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급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다시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급조서다. 그 다음에 잡급 일용직은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기본 마인드는 이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항상 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랑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는 지급조서가 항상 같아야 돼요. 자, 이게 불일치가 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을 하라고 안내문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관련 내용을 더 좀 프로그램을 미리 한번 보면, 자, 우리가 더 좀 프로그램에 인사급여 파트가 있어요. 인사급여 파트. 자, 인사급여 파트가 있는데 먼저 정식 직원이 있을 때는 여기 사원 등록을 갑니다. 사원 등록. 사원 등록에 가서 사원을 등록하고, 그죠? 신규 입사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매달 이런 식으로 급여자를 입력을 해요. 급여자를 입력하고 나면 그 입력된 데이터가 여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예전에 해놓은 거 한번 볼게요. 자, 7월달 걸 해놨다를 보면 이런 식으로 몇 명.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이렇게 몇 월달, 7월달, 그 다음에 몇 명의 총 지급액만 나오지 이 사람의 이름이나 또는 주민번호, 이 인적 사항들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를 제출하는 게 지급조서라 그랬죠.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한다?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이건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한다는 거, 지급조서로. 자, 그 다음에 자, 일용직도 마찬가지. 일용직도 매달 신고를 하는데 일용직 여기 도전에서는 입력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급여자료 입력이 있고 급여자료 일괄 입력이 있어요. 일괄 입력. 자, 요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 거고 일단은 일용직은 일용직 급여는 요 둘 중에 하나로다가 급여를 입력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을 하면 여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자동으로 그 데이터가 이렇게 끌어가요. 또 급여자를 여기다 입력을 하면 그 데이터가 어디로 이동이 된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자, 그래서 급여자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 한번 보죠. 자, 급여자로 일괄 입력이 들어가면 자, 1월에서 3월 달 거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탭에 보면 그래서 1월, 2월, 3월 자, 이 사람은 1, 2, 3 걸 넣었죠. 이렇게 1월달 일용직, 2월달 일용직, 또 이 사람도 1월, 2월 이렇게 일용직을 넣으면 3월달까지 3개월마다 일용직은 3개월마다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마감키가 있죠. 마감키 여기 마감 즉 3개월치 급여를 입력을 다 여기서 입력을 한 다음에 이쪽 탭으로 와서 마감을 눌러주면 이게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거다. 그래서 일용직은 미리 얘기지만 이렇게 3개월마다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 7월에서 9월, 10월에서 12월 이렇게 3개월치를 입력을 다 끝난 다음에 다음 달 말일까지 4월, 여기는 7월, 여기는 10월, 여기는 원래 1월인데 4, 4분기는 조심해야 돼요. 4, 4분기는 원래는 1월, 3개월 다음 달 말일까지인데 이때는 신고 기간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장을 해줘서 그래서 두 달을 준다. 두 달. 4, 4분기 거는 두 달 뒤인 2월 28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인건비 신고를 지금 두 가지 해야 된다. 첫 번째가 국세청에 하는 거 좀 전에 봤고, 자, 두 번째는 이제 4대 보험 관련된 거, 4대 보험. 자,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정식 직원이 있고, 자, 일용직이 있을 때, 자, 국민연금이 있고, 건강보험이 있고, 고용보험이 있고, 산재보험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그래서 직원일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이 네 가지를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용직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고 있어요. 또 일용직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기간이 초과되면 이쪽으로 다 넘어가게 자동으로 다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기본적인 거 보면 직원일 때 국민연금은 총 그 율이 9%예요. 9%. 자, 건강보험은 지금 정확하게 6. 몇 프로인데 제가 거기까지 모르고 6.3%하고 가정할게요. 6.3%. 그 다음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도 율이 있는데 이게 뭐 얘를 대략 얘기해죠. 1.5%. 산재는 업종마다 틀려요. 그래서 서비스직부터 시작을 해서 뭐 건설 현장인데 많은 데는 뭐 4%까지도 부담을 해요.
작은 데는 뭐 0.5%, 뭐 1%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각각 업종별로 틀리다.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이때, 자, 국민연금이 9%인데 이때는 부담을 반반씩 한다는 거예요. 사업주랑 종업원이랑 반반.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죠. 급여가 100만 원일 때, 국민연금이 총 9%니까 9만 원을 회사가 내요. 이때 4만 5천 원을 회사가 부담하고 또 직원이 4만 5천 원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줄 때 4만 5천 원, 이제 본인 부담금을 4만 5천 원을 띄고 주는 거예요. 자,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 100만 원에 6.3%의 반. 자, 그래서 반반씩 부담한다. 고용보험도 대략 보면 6대 4 정도 됩니다. 6대 4. 회사가 6, 본인이 4. 자, 산재보험은 전액 다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가. 자, 이 정도 기본 개념 잡고, 자, 일용직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기본 유리고, 그 다음에 그 절차를 보면, 자, 당연히 거래처가 있어요. 거래처가, 자, 이제 정식 직원이 생겼을 때 요 공단에다가 가입을 신청해야 돼요. 가입을. 자, 이때는 이 거래처 대표는 예전에 지역 가입자에 따르면 이제 직장 가입자로다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직장 가입자로. 자, 그러면서 공단에 원래는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자, 각각 원래는 공단에다가 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가입 신청서. 자, 그래서 각각 해야 되는 건데 실무에서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자, 서식에서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국민건강, 고용산재에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자, 요 받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 타 기관에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죠? 좀 우리가 편리하라고. 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직접 한 장으로다가 기표해가지고 제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일용직은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자, 4대 보험이 정식 직원이 있어가지고 한번 신청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일용직에 대해서는 매달 근로내역 확인서를 제출하게 해서, 근로내역 확인서. 즉, 그 일용직의 변동사항을 매달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달 언제까지? 15일까지. 자, 그러면 정식 직원도 매달 보고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정식 직원은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내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변동이 있을 때 언제? 퇴사가 일어났을 때만, 그죠? 퇴사가 일어났을 때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한번 가입 신청서만 넣어주고, 퇴사할 때 상실 신고서만 한번 넣어주면 돼요. 상실 신고서. 자, 일단 흐름은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더존 프로그램에서 결론은 이걸 다 숙지한 다음에 더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제어를 하는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더존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자, 인사급여에 여기 사회보험이 있어요. 사회보험이 있는데, 자, 제일 먼저 회사가 4대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기 전에 더존 프로그램에 먼저 사업장 등록을 시켜요. 그죠? 사업장 등록을.
자, 이건 도전에다가 등록시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단에다가 당의 회사 있죠, 회사. 당의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거래처. 거래처를 먼저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하는 겁니다. 사업장 가입 신고. 자, 그러면 회사에 누가 있어요? 여기 종업원들이 있겠죠, 직원들이. 이렇게. 그럼 이 구성원들 각각에 대해서 또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원들은 사업장 가입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때는 대표자까지도 넣어줘야 된다. 대표자하고 구성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퇴사가 일어났을 때도 변동사항이 있다 그랬죠? 이때는 자격 상실 신고서를 넣어준다. 상실. 입사는 취득, 퇴사는 상실. 자,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게 이제 급여와 관련해서 4대 보험이 나갈 때 이제 그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두리누리라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서 이때도 요 관련 서식을 또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키 중에 하나가 요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일용직과 관련돼서 인건비 내역을 매달 보고하는 제도예요. 이게 일용직. 직원은 요걸로 자격 취득을 하고, 일용직은 이렇게 근로 내역 확인 신고서를 매달 제출한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보고 일단 흐름을 이렇게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 하나가, 자, 우리가 인건비가 나갈 때 아까 국세청에 신고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국세청에 신고할 때 이 4대 보험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죠? 그래서 아까 공단에다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사업장이 가입을 한 상태에서만 근로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업장이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일용직에 대해서 근로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면 그 회사가 일용직이 있다고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자, 거기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반드시 사업장 가입 신청, 즉 거래처가 4대 보험을 들 거냐 안 들 거냐를 여부를 먼저 판정해 놓고 사장님 동의하에 뭐 네 가지를 다 들겠다. 직원일 때 또는 뭐 일용직으로 하겠다. 고용산재. 자, 이거를 파악을 잘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신고를 잘 해줘야 돼요. 이거를 무시하고 이 4대 보험을 거래처하고 얘기 안 한 상태에서 공단에다가 임의로 사업장 가입시키고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같은 거 또는 근로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거래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관련된 거를 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